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3차 오일 쇼크. 자, 지금 국제유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쿠웨이트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감산에 돌입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이에 따라서 또 90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100달러를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박사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쿠웨이트가 드디어 감산을 선언했습니다. 자, 원유 생산국 입장에서는 한치라도 더 팔아야 또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스스로 감산을 선언했다라는 게 이게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이라크가 먼저 감산을 선언한 적이 있는데요. 이라크는 사실상 호르무즈 해역에서 조금 위쪽이고 또 이라크는 지금 시아파가 집권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란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산을 했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편 그러니까 수니파 측 사우디 측에서 감산을 결정한 것은 쿠웨이트가 최초입니다. 쿠웨이트는 세계 지금 5위 내지 6위의 아주 거대 산유국입니다. 그 산유국에서 감산이 일어났다. 자, 이 대목 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감산을 하느냐?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저장 탱크가 만땅이 돼 있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장 탱크는 왜 만땅이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는 배가 사실상 전무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르무즈 해협에는 배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게 사실 보험회사 때문인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통 이 사고가 났을 때 주는 이 보험금을 전쟁 상황이나 중대한 재해 때는 면책, 그러니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보험 관행이고 약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 포진하고 있는 전 세계 해상운송보험협회에서 이른바 데팍토 블랑케이드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데팍토 블랑케이드. 자, 이것은 데팍토란 얘기는 로마어에서 온 건데요. 사실상의 실질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 반대말이 데유레란 뜻인데 법적으로 완전히 봉쇄되는 것을 이제 데율레 블랑카이드라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봉쇄라 하면 그 블락케이드를 했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배로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 군사적으로 블락케이드 봉쇄라고 하는데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막는 이란의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또 배가 나와서 막더라도 그 인근에 있는 에브라함 링컨함 미국의 함대에서 미사일 폭파시킬 테니까 나올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지금 사태는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데팍토 블락케이드라는 걸 선언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해상운송보험법에요. 국제보험 합의로 그 사실상의 봉쇄를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보험금을 안 주도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 데팍토 블락케이드를 선언하고 그 사실이 선주들에게 통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선주들에게 통보된 시점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경에 전 세계 선주들에게 다 통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주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는 보험금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선주들 입장에서는 거대 유조선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죠. 지금 막 이란이 현재 인도네시아 선박을 격침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유조선이 아니고 선박 구조선입니다. 인명 피해도 3명 정도. 네. 뭐 이런 그 목선류의 아주 그 자그마한 배 이외에는 지금 들어가는 배가 없다. 배가 없으니까 실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쿠웨이트나 바레인이나 또는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UAE 같은 데서 저장고가 만땅이 돼서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자, 이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도 바로 생산 중단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 당시 중동전에 의해서 시작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때 1년치를 비교해서 전년 1년치 대비 그 1년치, 그 이후에 1년치 무려 485% 올랐거든요. 자, 2차는 이란 호메이니 혁명 때 310%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뭐 수백 퍼센트 오를 정도를 오일 쇼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오르느냐.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약 35% 올랐습니다. 네. 이런 거 비한다면 1차 오일 쇼크나 2차 오일 쇼크 때 비하면 아주 조족지혈이죠. 아직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2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그 되도록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걸프만 인근 국가들, 같은 이슬람이지만 순위파 국가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테헤란에 정유시설을 때려 부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또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다가 혁명수비대가 보복 공격도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양상. 이렇다면 현재 이란의 주장대로 200달러까지 올린다면 원래 지난해 연말에 국제 유가가 55달러였으니까 약 3배 반 내지 4배 정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차 또는 2차 오일 쇼크 못지않은 엄청난 유가 폭탄이 올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원유 수출을 못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해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예 이거를 통째로 다 풀겠다. 풀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묶여있는 러시아산 원유가 펑펑펑 쏟아져 나오면 3차 오일 쇼크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그 와중에서 결국 미국 이란 충돌의 최대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가 있고 푸틴은 지금 화장실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S의 공포,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방금 박사님 지목해주신 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은 뭐 불보듯 뻔한 얘기고요. 금요일 밤에 나온 우리 시간 금요일 밤에 나온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내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소를 오히려 하면서 이게 또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상황 속에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 미국의 본격적인 공습이 2월 28일 날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고용 보고서는 미국의 2월 달 고용 통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이 신규 고용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 5만 명 내지 6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예. 아예 마이너스 9만 2천 명, 1월 달에 12만 6천 명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무려 감소 기준으로는 20만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실업률도 4.3에서 4.4%로 다시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물가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임금 상승률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지금 일자리 잡기도 어려운데 임금은 더 올라가고 있는 네. 고용 보고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징후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국제 유가가 만약 오른다면 물론 국제 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단언대로 국제 유가 곧 떨어질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술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베네수엘라산 원유, 미국의 셰일 가스 같은 거를 펑펑 실어내면 따라서 현 상태로서는 국제 유가가 무조건 오른다.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다면 물가 폭등 속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인 이 필립스 곡선. 그러니까 물가와 성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이 이론이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정통파 경제 이론에서는 나오지 않는 인플레 하나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1965년에 영국 정치인 이언 맥클라우드가 아니 물가가 올라가는데 또 경기는 안 좋다. 필립스 곡선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다가 또 거기다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을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조어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조어가 70년대 1차 오일 쇼크 때 그대로 작동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통이 사실 그 이후에 폴 볼크의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됐고 세계 경제 30년의 고통을 가져왔는데 자 이번에도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지. 자 보통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침체로 나타나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예. 고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패드와치에 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벌써 금융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걱정스러운 키워드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보시죠. 경유의 반란. 국내 지금 기름값 흐름을 보면요. 경유가 휘발유 값을 역전해서 더 비쌉니다. 이게 뭐 우리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지금 휘발유, 뭐 경유 이런 석유 제품들은요. 원유를 분리해서 온도에 따라서 가열을 시켜서 저온, 고온, 또 중간 속도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네. 원래 생산 비용은 경유가 훨씬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경유가 휘발유보다도 더 싼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예외적으로 휘발유보다 경유가 싼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가가 경유가 비싸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조정을 하지 않으면 경유는 원래 휘발유보다 더 비싼 휘발유가 약 온도 30도 정도만 돼도 분해가 돼 나오는데 경유는 300도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왜 경유가 그동안에 쌌을까? 한마디로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 영세업자들이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을 경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또 휘발유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의 힘에 의해서 휘발유가 경유보다 좀 더 높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경유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에서의 지금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세금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대역전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예. 자, 이것은 국제 금융시장에서요. 전쟁 같은 위험 사건이 터지면 경유가 대부분 뭐 배라든지 자동차, 공장, 산업시설 이런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재기 현상이 경유부터 먼저 오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영세 사업자들이 경유를 많이 쓰니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동 사태가 터진 지 아직 10일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유든
휘발유든 지금 국내에서 팔고 있는 것은 벌써 2주 전, 3주 전에 사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정유업자들이나 아니면 주유소에서 실제로 국내 도입 원유의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정부도 지금 석유 최고가 도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하메네이. 자, 저희가 오늘 모닝벨 시작하고 나서 하메네이, 그러니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미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가 뽑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차남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인물이어서 상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란의 최고 실권자, 우리는 최고 지도자 뭐 이렇게 애매하게 번역을 하지만 정식으로 그 직책 이름은 라흐바르입니다. 라흐바르는 이 시아파에서 제2 이맘파의 사라진 선지자를 대행하는 사실상 신의 대행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아들 두 번째 차남이죠. 모저타파가 선임이 됐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현지 발표 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앵커님 비석하신 대로 미국과 이란이 한판 더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 모저타파는 고아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부인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 나오는 인터넷 언론 보도를 따르면 알라 신이 도와서 그 미국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때 출장을 갔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88인의 지도자가 모즈타파 하메이니를 뽑았다면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하메이니가 강경 노선을 그를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 하메네이는 안 돼라고 있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하지 않을까. 항복이나 협상의 기대는 조금 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3차 오일 쇼크, 에세이 공포, 경유의 반란, 그리고 하메네이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